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악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의 특성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조금은 무섭다는 미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중국인들과 심하게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한국을 비판하는 중국인들과 언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꿈꾸던 캠퍼스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당연하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자 마음먹었죠. 이미 미국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으며 그 유행은 점점 바뀌는 법인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조금은 파워가 강하죠. 그런 분위기 속 또 어느 문화권의 문화들이 전파되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미국 사회에서 사교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제가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 싶어서 교내 밴드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타를 연주하며 밴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열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캠퍼스 곳곳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 모집 부스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멘트와 함께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대학 선배들이 차려놓은 부스였죠. 자연스럽게 그 부스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성향이 맞는지 고려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밴드부에서 들려오는 연주 소리는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를 들으며 저도 이 동아리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의 음악 관련 밴드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K-팝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음악 동아리라고 하면 밴드부 연주를 떠올리는데 이 K-팝 동아리는 그런 스타일의 동아리는 아니었습니다. K-팝을 듣고 춤을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지만 연주는 빠져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신나는 K-팝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K-팝 랜덤 댄스 영상을 찍거나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동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K-팝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고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몸치인 제가 그런 댄스 문화에 빠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요. 다만 그동안 취미로 해오던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는 다른 동아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밴드부 동아리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밴드부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고 추후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디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당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각자의 실력을 뽐내러 찾아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나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타 연주를 해냈고 결국 오디션을 통해 이 밴드부에 합격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역시나 미국의 대학답게 밴드부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독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끼리 모여 음악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한정된 생각 안에 갇혀 있었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대학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음악적 배경과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K-팝의 본고장인 한국 친구에게서 한국적인 스타일의 음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좋은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배운다는 점에서 저는 이 동아리가 더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스타일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은 곧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 곧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밴드부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갑작스럽게 자퇴를 해버린 다른 학생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는데요. 그 친구도 저와 함께 기타를 치는 친구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바람에 저희는 급하게 새로운 멤버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한 중국인 학생이 밴드부에 가입을 희망했습니다. 일단 선배들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인 학생이 동아리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밴드부에 가입했다가 동아리 내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며 분위기를 해쳤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권이 모여있는 미국 대학의 동아리 특성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점차 해결해야 나가야 하죠. 지금까지 우리 밴드부는 그것을 잘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전하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선배들의 중국인을 배척하려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알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중국인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시작했죠. 저희는 갈등이 또다시 발생한 꼴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결국 그 중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그 중국인 학생은 기타를 매우 잘 쳤고 현재 밴드부에서 저와 함께 합을 맞춰 기타 연주를 할 사람은 저였기에 제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저는 중국 학생이라도 일단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정권은 신입이지만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국인 학생은 밴드부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천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친구는 처음에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천밍은 수준급의 기타를 연주하며 밴드부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저희들 모두가 우려했던 나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치적 성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밴드부 활동 중에도 중국의 정치 체제를 옹호하고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점점 그의 발언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인 학생은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이 너무 서구적이며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악이 중국 음악에 비해 깊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 출신의 동아리 멤버에게는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천밍의 중국 관련 자랑과 한국에 대한 비판은 우리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동아리 멤버들도 천밍의 정치적 발언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자 했지만 천밍의 발언 수위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저는 천밍에게 따로 이야기를 건네봤습니다. 네가 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밍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음악적인 것이라며 한국 음악은 중국 음악보다 수준이 낮고 때문에 가끔씩 K-팝에서 즐겨 쓰는 기타 코드를 사용해서 작곡을 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며 중국 음악이 즐겨 쓰는 기타 코드는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 밴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국 것이 좋은데 왜 도입하지 않느냐였습니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한국 음악이 아무래도 중국 음악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한국 음악에서 즐겨 쓰는 기타 코드를 쓰는 게 어쩌면 당연하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천밍이 주장하는 중국 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천밍이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중국 노래는 이미 20년 전에 발표된 주걸륜이 작곡하고 스스로 노래를 부른 이상한 노래들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유치해서 그 노래를 듣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밴드원들에게 주입하려는 천밍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밍에게 좋은 말로 조언을 했지만 천밍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번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났으며 밴드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밍은 자신의 친구를 밴드부에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천밍은 자신의 마음대로였습니다. 중국 출신의 친구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밍의 정치적 성향과 천밍이 데리고 오려 하는 그 친구의 성향이 같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천밍은 우리에게 실망하며 밴드부를 스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밍을 탈퇴시키는 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우리에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밴드부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밴드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선배들의 경험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편견과 약간 치중돼 있는 생각이 어쩌면 미리 경험해보지 않고도 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그 사람을 사전에 평가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의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 정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출신인 한국인 친구들은 전혀 천민과는 성향이 달랐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밴드부에서 천민과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마음고생한 친구가 한국인 친구 채훈이었거든요. 채훈이는 천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나 한국 음악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천민에 대해서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민은 자신이 이겼다며 웃어대는 모습에 저런 건 분명히 열등감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 천민의 기분 나쁜 언행에도 끝까지 평온함을 유지한 채훈이가 고생이 많았죠. 그렇게 밴드부에서의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강의실에서도 중국인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수업 중에도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은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천민에게서 봤던 열등감 가득한 태도는 중국 출신의 학생들 대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견이라고 말하고 저를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인 학생들은 대체로 열등감이 많고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일으키기 쉬웠고 결국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론 수업이 많이 진행되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그 중국인들은 제대로 토론을 할 줄 모르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말하고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천민과 똑같았습니다. 그냥 중국인 학생들의 불량한 수업 태도는 그래도 다들 눈 감아주었습니다. 그냥 저들은 스스로의 학점을 갉아먹고 있었으며 학점 관리가 중요한 대학에서 바닥 점수를 깔아주는 중국인들에게 어쩌면 고마워했을 학생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 토론 수업 시간 중국인들의 이상한 행동은 그냥 다들 묵인해 주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도록 놔두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교수님들도 결국에는 그 학생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학점으로 답변을 해주었죠. 첫 학기가 끝나고 중국인 학생들은 낮은 학점을 보고 단체로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다음 학기 봄축제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국의 전통 의상이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미국인 학생들도 이런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동아리도 이 축제에서 저녁에 연주를 하는 입장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었고 낮에는 이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넓은 공터에서 펼쳐진 이 축제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맥주들과 전통주들이 즐비해 있었죠. 어쩌면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죠. 아쉽게도 저녁에 연주를 해야 하는 관계로 얼큰하게 취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서라도 맛을 보기 위해 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막걸리라는 전통주를 맛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막걸리의 유행 때 한번 먹어보기는 했지만 역시나 쉽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 기회에 다시 막걸리를 먹어보기 위해서 줄을 섰죠. 그리고 주막이라고 한국어로 크게 쓰여 있는 간판 아래 막걸리와 함께 한국식 음식인 각종 전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막걸리 한 잔과 손바닥만한 전을 하나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음식에 밀가루로 반죽해서 튀겨낸 듯한 느낌의 그 음식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막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부스에는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들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제가 마치 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걸리와 상당히 어울렸고 정말 밴드부 연주만 아니면 이걸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음식을 이렇게 대학 축제에서 무료로 먹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 출신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음식과 술을 무료로 나누어 주던 주막 부스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시선은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천민과 그의 친구들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부스에 설치된 천막을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쳤고 한국인 학생들과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와 같은 덩치 있는 남학생들이 그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안면이 있는 천밍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밍은 진정되기는커녕 있는 힘껏 저를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천밍을 완벽히 제압했고 천밍은 옴짝달싹하지 못했죠. 그러자 천밍은 너도 한국인들에게 세뇌돼서 저들이 문화 침탈을 하는 걸 옹호하는 거냐며 분노했고 제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더군요. 천밍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밍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눕혀 팔꿈치로 천밍의 얼굴을 바닥에 비벼야 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었고 뒤늦게 찾아온 대학 경비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교 직원들에 의해서 일단 사태는 진정되었습니다. 천밍을 포함한 중국인 남학생들의 거친 행동과 모욕적인 행동들을 받았던 다른 미국인 남학생은 중국인 학생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중국인 남학생 얼굴에 여러 차례 펀치를 날려 기절시키기도 했을 만큼 이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천밍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를 뻔했는데 겨우 참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중국인 학생들은 정말로 끔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어야 할 축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천밍을 제압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서 그날 저는 밴드 연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며칠에 걸쳐 학교 측에 의해서 조사되었고 저 또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한국인 친구들이 열었던 주막이라는 한국 문화 부스를 보고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인 학생들이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한 13명의 중국 출신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저 부스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무너뜨리자고 즉석에서 모의했으며 곧바로 주막 부스로 찾아가 천막을 걷어차고 무너뜨리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막 안에서 조리를 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이 화상을 입거나 무너지는 천막에 밀려서 바닥에 넘어지며 타박상을 입는 등 한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했으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방해한 점, 그리고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술이 중국의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한 점, 또한 이걸 말리려는 학생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인 남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기절시키게 한 루카스에게는 7일간 학업 이외 캠퍼스 활동을 금지하는 근신 처분을, 폭력적인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중국인 13명에게는 학기유급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조사가 완료되고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인 학생들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줄 생각이 있었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학기유급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중국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학기유급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받아버리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꽤나 많은 학생들이 이번 일을 두고 그 중국인들을 퇴학을 시켜버려야 했다고 말하지만 학교 측에서 관대하게 나온 것이 비싼 등록금을 내주는 중국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냐는 말도 돌 만큼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천막이 넘어지며 그 천막에 불이라도 붙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사건 이후로 중국인 학생들이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근거도 없이 핏대 세워 주장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이게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중국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았고 실수했다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왜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환경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념은 굳건하며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중국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관해서 수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과 같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디 비싼 등록금을 내주는 중국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